어떤 질문들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의 한 섬이 연구팀과 함께 사라졌고, 맑은 켄터키 하늘에서 날아온 날고기 조각이 있었으며, 아마존 깊은 곳에서는 3000년 된 나선형 피라미드가 알려지지 않은 문명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역사, 자연, 그리고 가능성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계속 도전하는 진짜 미스터리들입니다. 시작해볼까요? 1. 브라질 포털 섬 전설. 브라질의 대서양 연안에서 현지인들은 한때 지도에 있던 신비로운 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부들에 따르면 그 섬이 있던 물속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빛과 섬뜩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섬은 15세기 포르투갈 선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들은 정착을 시도했지만 곧 선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유령 같은 비전과 불안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포털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1956년, 한 연구팀이 전설을 연구하기 위해 섬에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신호가 사라졌고, 팀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섬 자체가 사라졌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포털이 닫혔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로 이 지역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바다의 미스터리인 메리 셀레스트는 전문가들을 여전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1861년, 노바스코샤의 조슈아 듀이스 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배는 처음에 아마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메리 셀레스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뒤따랐습니다. 1872년, 대서양에서 선원 없이 떠다니고 있는 배가 발견되었고, 화물은 그대로 있었으며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다만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곳일까요? 하늘이 비밀을 되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스타더스트 비행기 실종 사건. 1947년 8월 2일, 브리티시 사우스 아메리칸 항공의 스타더스트 항공기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모론 공항을 출발하여 칠레 산티아고의 로스 세리로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기내에는 6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 총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고,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50년 넘게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등산가들이 아르헨티나 안데스의 투푼가토, 빙하에서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항공기가 당시 잘 이해되지 않던 제트 기류를 만났고,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어섰다고 믿고 하강을 시작했지만 결국 투푼가토 산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잔해는 수십 년 후 빙하가 후퇴하기 시작할 때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4분 전, 산티아고 공항은 항공기에서 모스부호로 예상 도착 시간 산티아고 17시 45분 스탠드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스탠드시라는 용어는 요청에 따라 3번 반복되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확실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은 약어에서 잘못 해석된 전송까지 다양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신비로운 실종 사건은 하나의 문제지만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3. 켄터키 고기비. 1876년 3월 3일 켄터키 베스 카운티의 올림피아 스프링스에서 레베카 크라우치 부인이 밖에서 비누를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날고기 조각들이 맑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몇 분 동안 지속되었고 약 100야드 길이와 50야드 너비의 지역을 덮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고기 조각이 약 2인치 정사각형 크기였고
일부 조각은 최대 4인치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기를 맛본 두 남자는 그것이 양고기나 사슴고기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샘플은 다양한 실험실로 보내져 분석되었습니다. 미세한 검사 결과 두 샘플은 폐 조직, 3개는 근육, 2개는 연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고기의 출처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유력한 이론은 독수리 떼가 비행 중에 먹이를 되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당시 하늘에서 새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원래 고기 샘플은 보존되어 베스 카운티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켄터키 고기비는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고기가 이상하다면 과학자들이 바다 깊은 곳에서 포착한 것은 무엇일까요? 4. 블룩, 바다 소리. 1997년 여름, 미국 해양대기청은 남태평양에서 강력한 초저주파 수중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리는 블루피라고 불리며 5,000km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여러 하이드로폰에 의해 감지되어 매우 크고 먼 소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블룹의 출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파수와 진폭 때문에 일부는 그것이 거대한 미발견 해양 생물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노예 과학자들은 이 소리가 남극 빙하에서 큰 빙산이 갈라지며 발생한 빙하 지진과 일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공포소설가 H.P. 러브크래프트의 팬들은 블룹의 출처가 신화 속 생물 크툴루가 살고 있다고 알려진 허구에 가라앉은 도시 아우라이 근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우연한 일치는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블룹을 러브크래프트의 전설과 연결짓는 수많은 예술적 해석을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스터리가 외딴 곳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나요? 세계의 지도자조차도 갑자기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5. 해럴드 홀트 총리의 실종. 1967년 12월 17일, 호주는 제17대 총리 해럴드 홀트의 설명할 수 없는 실종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숙련된 수영 선수인 홀트는 빅토리아주 포트시 근처의 채비업 비치에서 거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파도 속으로 수영한 후 곧 시야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수색 작전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인원, 잠수부, 헬리콥터, 해군 부대가 이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홀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19일, 홀트는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총리 존 맥유엔이 곧 총리 대행으로 취임했습니다. 공식 결론은 바다에서의 사고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공공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일부는 홀트가 압박감 때문에 사라지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다른 이들은 비밀스러운 국제활동을 포함한 엉뚱한 시나리오를 제기했습니다. 영국 작가 앤서니 그레이가 제안한 이론은 외국의 개입을 주장했지만 널리 기각되었습니다. 2005년 검시관의 조사에서는 홀트가 위험한 파도 때문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의 실종 사건은 호주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정치적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과 고위 인물의 삶의 연약함을 상기시킵니다. 지구에서 사라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주에서는 신호를 남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신호는 지금도 천문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6. 와우. 신호. 가끔씩 천문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신호를 감지하지만 와우. 신호만큼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킨 신호는 없습니다. 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빅 이어 라디오 망원경에서 제리 에만 박사가 감지한 이 강력한 라디오 에너지 폭발은 72초 동안 지속된 후 사라졌습니다. 에만은 이 특이한 데이터를 원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와우 라고 적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신호의 추정 출처 전력은 20억 와트를 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지구 기반 송신기 중 가장 강력한 파워피조차도 3.6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알려진 기술로는 이 신호를 생성할 수 없었습니다. 에만 박사는 처음에 우주 쓰레기로 생각했지만 이후 분석에서 그것은 배제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와우, 신호를 지능적인 외계, 통신의 가능성 있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천문학자 안토니오 파리스는 자연적 기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같은 하늘 영역을 지나며 유사한 라디오 주파수를 방출한 해성 266P 크리스텐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류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UFO 연구자들은 어떤 해성도 이렇게 강력하고 선명한 신호를 생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와우, 신호는 여전히 우주에서 기록된 가장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신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와우, 신호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계인, 잊혀진 천체 사건, 아니면 기계의 오류일까요?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7. 파스카골라 외계인 납치 사건. 외계인 납치 사건 중에서 파스카골라 사건만큼 논란이 많은 사건은 드물습니다. 1973년 10월 11일 42세의 찰스 힉슨과 19세의 칼빈 파커가 미시시피의 파스카골라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약 30에서 40피트 너비에 빛나는 타원형 비행체가 조용히 내려와 근처에 떠 있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3명의 이상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짧고 창백한 회색 피부에 눈이나 입이 보이지 않았으며 귀와 코가 있어야 할 곳에는 뾰족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은 발톱 같은 손으로 끝났고 다리는 붙어 있었습니다. 힉슨과 파커는 그들이 다가오자 갑자기 마비되었고 비행체에 끌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원형장치로 스캔을 받은 후 다시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사건을 지역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사자들은 물리적 증거, 흔적, 레이더 활동, 다른 목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가장 퍼져 있는 UFO 납치 보고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파스카골라 사건은 믿음과 의심 사이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과의 접촉에서 지구에서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책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은 언어에 잠겨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8. 보이니치 원고. 보이니치 원고는 문학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유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12년 서적 상인 윌프리드 보이니치가 로마 근처의 예수의 대학에서 발견한 이 원고는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2009년에 실시된 방사성 탄소 분석 결과 양피지 페이지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로 날짜가 매겨졌습니다. 원래의 272페이지 중 240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략 16cm에서 23.5cm 크기의 이 원고에는 170천 개 이상의 기호와 수십 개의 이상한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별되지 않은 식물, 천문학적 도표, 인간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코드 해독자와 정보 전문가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이니치어라는 별명을 가진 글은 모든 번역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엘버타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고대 히브리어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일대학교의 베이넥 도서관에 보관된 이 원고는 역사학자와 언어학자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어, 암호화된 텍스트, 아니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그 비밀은 여전히 잠겨 있으며 오늘날까지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미스터리와 함께 바다에서는 가장 위대한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 배가 항해 중에 버려졌습니다. 9. 메리 셀레스트 유령선 1872년 가을, 상선 메리 셀레스트는 선장 벤자민 스푸너 브릭스의 부분 소유였습니다. 그해 11월 5일, 이 배는 뉴욕의 스태튼 아일랜드를 출발하여 이탈리아 제노아로 향했습니다. 기내에는 10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브릭스 선장, 그의 아내 사라, 2살 된 딸 소피아, 그리고 7명의 선원. 그러나 이 배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 영국의 데이 그라티아 호가 다비드 모어하우스 선장의 지휘 아래 메리 셀레스트가 아조레스 제도 동쪽 약 400캐리에서 떠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배에 올라가 보니 그 배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배는 항해 가능했고 1701개의 변성 알코올이 담긴 화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6달분의 식량은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개인 소지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특히 배의 유일한 구명 보트가 사라졌고 마지막 로그 기록은 11월 25일로 배가 아조레스의 산타마리아 섬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싸움의 흔적이나 불법 행위의 징후는 없었고 승무원들의 실종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해적, 반란 또는 알코올 증기 폭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우발적인 유기와 같은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결론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메리 셀레스트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운명은 해양 역사에서 가장 지속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미스터리들은 깊은 땅 속에 묻혀 세대를 걸쳐 수수께끼와 함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10. 오크 아일랜드 돈 구덩이 캐나다 노바스코샤 연안에 위치한 오크 아일랜드는 약 140에이커에 걸쳐 있으며 숨겨진 보물에 대한 오랜 전설로 유명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1795년에 3명의 10대, 다니엘 맥기니스, 앤서니 본, 존 스미스가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움푹 들어간 곳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보니는 약 3m 깊이의 인공 샤프트를 발견했으며 나무 플랫폼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온슬로 컴퍼니와 협력하여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깊이 파면서 그들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추가적인 나무 플랫폼을 발견하여 진행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약 27m 깊이에서 그들은 암호 같은 기호가 새겨진 평평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의 번역은 그 아래 12m에 200만 파운드가 묻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30m 지점 근처에서 그들은 금속 체인 조각을 발견했지만 샤프트가 물에 잠겨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보물 사냥은 1909년과 1969년에 다시 시작되었지만 귀중품은 결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자연적인 홍수 터널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보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오래전에 제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크 아일랜드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추측, 이론, 탐색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을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이야기인지는 여전히 탐험가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11. 로아노크 식민지의 실종 로아노크 식민지의 실종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초기이자 지속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585년
첫 번째 영국 정착민들이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연안 로아노크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세계에 영국의 첫 번째 영구 정착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약 115명의 정착민들이 예술가이자 항해사인 존 화이트의 지도 아래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화이트의 딸과 손녀, 즉 미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영국 아기인 버지니아 데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원래 식민지는 사라졌습니다. 크로아토안 부족은 그들이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이트는 보급품을 가져오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앵글로 스페인 전쟁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그가 1590년에 돌아왔을 때 정착지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크로아토안이라는 단어가 기둥에 새겨져 있었고 근처 나무에는 시아로우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론들은 식민지 주민들이 살해되었거나 바다에서 길을 잃었거나 지역 부족과 동화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2007년 DNA 테스트가 잠재적인 후손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불확실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잃어버린 식민지의 운명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크로아토안은 단서, 경고, 아니면 작별 인사였을까요?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화? 대량 학살? 아니면 더 이상한 무언가? 구독하고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해보세요. 12. 투린 수의. 투린 수의는 예수 나자렛의 모습이 희미하게 새겨진 리넨 천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수의의 기원이 14세기 중반 프랑스 리레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1453년, 이 수의는 사보이 가문으로 옮겨졌고 결국 이탈리아 투린의 세례요한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과학적 조사 결과는 상반된 결론을 낳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와 예루살렘 지역의 꽃가루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1세기 기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에 실시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천은 1260년에서 1390년 사이로 날짜가 매겨졌고 중세에 만들어졌음을 나타냈습니다. 투린 수의는 여전히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그 나이와 기원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투린 수의는 기독교에서 가장 숭배받고 논란이 많은 유물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신앙과 과학의 지속적인 교차점을 상징합니다. 일부 유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면 다른 유물들은 정글 속에서 잊혀져 있다가 한 번의 발견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됩니다. 13. 몬테그란데 피라미드. 2010년 페루 북부의 고산 정글에서 혁신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카아마르카 지역의 하일랜드 근처에서 현지 주민들이 몬테그란데라는 언덕 근처에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페루 고고학자 퀴리노 올리베라가 이끄는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그 언덕이 자연 형성이 아니라 5000년 이상 된 인공 나선형 사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마존 지역은 고급 사회가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목 부족들이 정글에 살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몬테그란데 사원은 이 이야기를 바꾸어 놓으며 깊은 정글에서 이러한 장소를 건설할 수 있는 지식과 자원을 가진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초기 스페인 정복자들은 정글에 숨겨진 대도시와 사원에 대해 썼으며 이는 오랫동안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몬테그란데의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보고서를 다시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발전된 문화가 아마존의 중심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든 미스터리가 고대의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카메라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4 수호천사 도로 구조 비디오 2017년 6월 흑백 CCTV 비디오가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이는 놀라운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금방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 어린 소녀가 밤에 도로를 건너려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차 앞에서 안전하게 지나가지만 두 번째 차량이 고속으로 접근할 때 충돌이 임박한 순간에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나 소녀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사라집니다. 이 비디오는 광범위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그것을 교묘하게 편집된 속임수로 치부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진정한 신의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흥미롭게도 몇몇 댓글 작성자들은 소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아버지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언급하며 그의 영혼이 그녀를 구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광범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비디오의 진위나 관련된 개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환상인지 실제 신의 보호 행위인지는 여전히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본 것 같을 때 카메라 렌즈 앞에서 중력이 깨지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5. 러시아 숲에서의 부양 비디오. 수년 동안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비디오에서 한 남자가 러시아 숲에서 개를 산책시키며 특별한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의 개, 타르잔이 갑자기 흥분하여 짖고 앞서 나갑니다. 그 남자가 가까이 따라가면서 한 어린 소녀가 땅에서 몇 피트 위로 떠 있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성인 여성은 차분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가 다시 짖자 소녀는 부드럽게 내려오고 두 인물은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영상은 눈에 띄는 조작의 흔적이 없어 여러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교묘하게 꾸며진 속임수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의 증거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범위한 온라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설명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가장 지속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루고 싶은 주제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